특히 이 제로 음료 안에 많이 들어있는 스테비아라든가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균들이 이거를 섭취를 해도 산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균들한테는 좋은 균 억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환자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요즘 제로 음료들 많이들 나오시죠? 그래서 제로 음료는 먹어도 괜찮냐? 이런 것들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또 여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365일 다이어트들 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로 음료 살 안 찐다는 거 먹어도 이거 살 안 찐대 그런 것들 많고 식당이나 이런 데 아니면은 뭐 술집 같은 데 가도 대부분 다 제로 음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치과랑은 구강 건강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로 음료는 치과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치아가 상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제로 콜라 같은 경우 설탕은 들어있지 않지만 콜라라는 그 자체가 탄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 자체가 치아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는 일반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치아를 녹이는 강도는 좀 더 줄을 수 있겠지만은 콜라라는 것 자체가 탄산 음료이기 때문에 치아에는 해가 될 수는 있어요. 특히 이 제로 음료 안에 많이 들어있는 스테비아라든가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균들이 이거를 섭취를 해도 산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균들한테는 좋은 균 억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화기관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복통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속이 좀 미식미식하거나 이럴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는 거를 권해드리지는 않겠죠. 이 인공 감미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충치균들이 이거를 먹어요. 설탕인 줄 알고 이걸 먹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분해를 못 시켜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당이나 이런 걸 분해를 시키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를 산을 만드는데 이런 뭐 스테비아나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분해를 못 시키고 이 균들이 먹었다가 이거 못 먹는 거네 그리고 다시 배출을 해버려요. 배출하면 옆에 있겠죠. 옆에 있으면 딴 놈이 와갖고 여기 또 먹을 게 있네 그리고 또 먹어요. 그럼 얘도 또 먹다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뱉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걸 먹고 뱉고를 자꾸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충치균이 점점 기진맥진해져 갖고 충치균 자체도 억제를 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연구 논문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로 음료들에 들어있는 그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충치 입장에서 본다면은 괜찮다. 그거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탕 성분이 없지만 탄산 자체가 치아를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 요소는 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그렇다고 뭐 우리가 탄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탄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시면 치아를 그냥 스치고 쓱 지나가잖아요. 이거 탄산 갖고 그래서 가글 하시거나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먹는 정도는 괜찮다. 이게 실험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실험실 쥐나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그 스포이드나 이런 걸로 그 치아에 닿지 않게 음식을 목구멍에 정말 이렇게 짜주는 거죠. 근데 충치 진짜 안 생겨요.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은 치아에 닿지가 않으니까. 정말 빨대로 목구멍으로 바로 집어넣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 빨대를 사용한다고 하고 빨대를 이렇게 앞에다 입술에다 걸죠. 그리고 쭉 빨면 치아에 닿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빨대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목구멍까지 빨대를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먹어야지 치아에 안 닿는 거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충치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뭐 단 거 한 번 먹어서 단순하게 내가 콜라 한 번 먹어서 충치가 확 번지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서 생기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병의 발생 3대 요소 그러면은 숙주 요인 우리가 몸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원체 요인 그래서 균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요즘은 거기에 플러스 시간 요소를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일시적으로 균을 만나서 내가 병이 드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거쳐갖고 누적이 됐을 때 병이 된다. 이런 컨셉으로 요즘은 병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치도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먹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누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됐을 때 그럴 때 충치가 발생을 하는 거라서 뭐 한 번, 두 번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이런 건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내가 먹었는데 이 안 닦고 잤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먹은 게 벌써 밤새도록 나랑 같이 있는 거죠. 시간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가 썩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저녁 맛있는 걸 먹었으면 이를 닦으세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다 빼내세요. 이걸 다 빼내면 밤새 음식물이랑 찌꺼기가 남아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시간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살찌고 이런 입장에서는 좀 틀리겠지만 치과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양치만 잘해라. 그럼 괜찮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좋은 거는 설탕이 들어있는 콜라나 탄산보다는 조금 더 낫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뭐 다이어트적인 의미에서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충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